농지 갖고 있는 게 죄냐?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농사를 안 짓는다, 처분 의무 명령이 내려지고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이렇게 해서 강제로 뺏어가느냐? 경작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농지 갖고 있는 사람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2년 동안 전수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시장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캠핑 제국입니다. 자, 캠핑 제국을 시청하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아마 대부분은 캠핑카 또는 세컨하우스, 농막, 농촌 체류용 쉼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농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농지법 때문에 우리가 체류용 쉼터, 농막을 설치하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또는 개정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냐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농지법 얘기가 굉장히 핫합니다. 여러분의 체류용 쉼터와 농막에도 관련이 있고요. 이게 결국은 오래된 법률을 좀 개정을 해서 좀 더 편하게 해보자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농지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대박코끼리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체 유튜브 채널도 한 구독자가 6만 명 정도 있더라고요. 네, 운영하고 맞습니다. 계시고 지금 농지법 관련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국민청원까지 지금 받고 계세요. 개정에 대해서. 자, 그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농지를 구매하셔서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것처럼 뒤에 네. 보이는 것처럼 네. 농막, 체류용 쉼터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이슈가 있는데 그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7월 22일까지 이게 농지법 시행규칙 이제 일부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지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화장실도 못 짓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청년 농업인과의 대화 중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농지법이 너무나 농지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뭘 못하게 해요. 네. 근데 이번에 바뀐 것 중에 농업인 화장실을 가능하게 하자. 네. 그리고 농업인 주차장을 가능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1000제곱미터 이상만 가능하다. 네. 이렇게 지금 농지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제국 구독자 여러분들도 보통 1000제곱미터 미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화장실과 주차장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접수해 주시면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네. 원래 기존의 농막과 체류용 쉼터 10평, 6평 그리고 이제 그렇죠. 농막 설치하면 화장실 설치할 수 있었거든요. 네, 있죠. 자, 근데 요번에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대략 한 303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 303평 이상의 농지를 네. 소유한, 그러니까 소유하는 농민에게만 네네. 그 이상은 화장실 파괴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류용 쉼터나 농막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농막이나 쉼터 건물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건물이 없으면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화장실을요. 그렇죠. 정화조를 팔 그렇죠.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300평 이상만 얘기하지 말고 그 아래의 면적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죠. 굳이 주말 체험 용농은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네. 아마 행정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법이 나오기는 그냥 1000제곱미터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이제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거예요. 정하면서 안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행정에서는 이미 농막과 체류용 쉼터가 있으니까 거기는 화장실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주차장, 농업인 화장실입니다. 네. 이게 농업인이라는 게 우리나라 농지법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야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농지에 농막과 체류용 쉼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컨테이너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그맣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1000제곱미터 이상을 시행규칙에 넣을 필요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농지에 대해서 300평, 그러니까 네.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런 세부 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농림부에서 또 별도 규정을 만든 거죠. 그렇죠. 네. 국회에서는 그렇게 한 게 네,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시행 규정으로 농림부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이 나왔고 시행 규칙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뭐 내부 의논을 하다가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만 하자라고 의견이 나온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 단계죠. 그죠. 언제까지 수렴하죠? 7월 22일까지 봤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굳이 1000제곱미터 이상만 허용하게 되면 네. 이런 한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농막이나 세컨하우스를 당장 갖다 놓지 못하면 네.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농인과 네. 주말 농장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사이를 구분해 놓은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걸 구분해 놓은 건데 예전에 우리 LH 사태 이후에 농막 무슨 호가별장 농막 이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농막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세졌어요.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또 그다음에 2분의 1만 써라 막 이상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민원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입법 내고가 된 이후에 한 3년 전쯤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입법 내고된 이후에 엄청나게 민원이 쏟아지면서 농촌 채용 쉼터가 생기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입법 내고에도 캠핑 제국 여러분들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하죠. 농막을 짓고 체험 쉼터를 만드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라보시기에. 농촌 채용 쉼터가 의외로 활성화가 잘 안 돼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도로 규정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도로가. 거의 건축 인허가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네. 농촌 채용 쉼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그 과도한 규제 때문에 이런 아마 캠핑 제국 그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농촌 생활을 시도해봤다가 굉장히 짜증난 경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짜증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농지법 때문이죠. 그러니까 농지라는 이유기 때문에 네. 농사를 다 지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경작의 의무가 발생하죠. 그렇죠. 농막 경작의 체험 쉼터가. 그게 네. 가장 심하죠. 네. 그리고 이런 지금 특히 여기도 보면은 가설 건축물을 치워라. 네. 또 방갈로 갖다 놨는데 전화가 와요. 네. 그거 농지법 위반입니다. 방갈로 치우세요. 이런 게 몇 번 생기면 도시 사람들 돌아버리죠. 한마디로 맞죠. 네.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땅 팔아야겠다고 짜증나서 농촌생활을 못하겠다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농지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그런 농막이나 체령 쉼터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제 그런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이거 처마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앞에 데크가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자잘자잘한 그런 규정들 때문에 사실은 뭔가 하려고 해도 선뜻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원인은 농지법에 있다. 그쵸, 거기서 한 단어가 나오던데 어떤 단어입니까? 경자 유전이죠. 혹시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경자유전 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게 1948년 아니면 우리가 해방되면서 이제 생긴 헌법에 딱 네. 그 경자 유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예요. 지금 노력해야 된다는데 네. 우리나라의 모든 농지는 그 경작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경작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범법자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제가 주장하는 거는 농지를 이제는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의 용도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규제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농지법도 농지도 다 똑같은 농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에 가면은 집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근데 농지는 농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거의 일률적인 규제를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게 경작의 의무.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도 보면은 경작한 면적이 한 20% 정도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농지법으로 따지면 불법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데크도 지금 조금 크게 있잖아. 이것도 불법이 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불법 사항이라고 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선을 넘어선 농지법의 규제가 좀 안타깝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처마 하나, 데크 하나, 뭐 몇 센치 넘어서는 거, 1m 넘어서는 거 그런 거를 갖고 단속을 해서 네. 철거하라고 하고 하면 사실은 그게 뭐 제 법감정을 봤을 때도 대세 시장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전혀 없는 어떤 거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주는 것도 근데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농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네. 규정을 하다 보니까 네.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러시아의 다차 뭐 이런 것들은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쉼터로서 편안하게 힐링하라고 그런 공간을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도 비슷한 취지로 쉼터를 만들었는데 이 농지법이 들어오면 완전히 짜증을 나게 만들어줘. 1m, 1.5m만 해라. 1m만 해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 캠핑 제국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농지법을 한번 개정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말 체험이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까지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도 축조를 하고 500제곱미터로 축조를 하는 대신에 경작의 자유를 아주 조금만 10% 정도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아름답게 가꾸어라. 이런 창조적인 발상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몇 센치 이걸 해가지고 몇 제곱미터 이거 어떻게 재요 솔직히. 그렇죠. 법이란 건 상식을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상식 안에 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이 비상식적인 법이 농지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시민들이 농촌의 유입이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그 농촌에 왔을 때 좀 해피하게 지내려면 이 농지법 개정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농림부 직원들은요 다 범법자 취급을 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예를 들어 여기 딱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긴장부터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도 농지법으로 따지면 불법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 지탄받을 만한 불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이렇게 처마도 하고 싶은 거고 데크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비도 맞고 예. 좀 행하를 해야죠. 네네. 못하게 하면 비는 어디서 피하라는 거예요. 안에만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점점 이제 농지법이라는 게 제가 조금은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농지법이라는 게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완화되는 기준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농민이 아닌 사람도 1000제곱미터 303평까지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해서 영농 체험 목적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최종 쉼터나 이제 농막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최근에 이제 농지 전수조사가 나오면서 문제가 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불만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농지 갖고 있는 게 죄냐?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 돼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농지 시골에 가면 노는 농지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 고령화됐고 농사 지을 만큼 노동력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전수조사가 들어가면은 이제 만약에 농사를 안 짓는다 처분 의무 명령이 내려지고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네. 이렇게 해서 강제로 뺏어가느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있지만 또 상속받는 분들 많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 자식들이 이제 어르신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상속받는 자식 같은 경우는 농민이 아니라도 상속이기 때문에 또 농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분이 또 농사를 못 짓잖아요. 네네. 도시에 살고 어떻게 올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상속받으면 옆에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져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농어촌 공사에 임대차도 할 수 있는 건데, 막상 이제 농사 지을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둔 농지들이 많다는 거죠. 추경 농지가 많죠. 휴경 농지 많죠. 네.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전부 전수조사 하겠다. 그리고 농지법대로 예를 들어 처벌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그 데미지가 있는 거죠. 당사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그 농지 갖고 있는 사람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상속을 받았든 아니면 현재 소유하고 있든, 내가 또 네. 애가 많아서 농사를 못 짓는데 소유하고 있든 이 농지를 놀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놀리게 되면 매년 강제 이행금이 나오게 되고, 그 강제 이행금은 농지를 매각할 때까지 나오는 건가요? 이게 순서는 있습니다. 무조건 바로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일단 처분 의무 명령을 내리고
청문을 통해서 소명할 기회를 줘요. 네. 그래서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강제 처분해라 이 워딩이 워낙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지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농사 안 지면 강제 처분 당하는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 공포심이 있겠네요. 예, 공포심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2년 동안 전수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시장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한 시장을 죽여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네. 그 상가 있잖아요. 상가 위생점검을 한다.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위생점검도 상당히 까다로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모든 상가를 위생점검하겠다라고 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가들 멘붕에 안 빠지겠습니까? 그건 아주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전수조사하는 자체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모든 농지를 잘 조사해서 올바르게 그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렇죠. 그 잘못 전달이 된 거죠. 경자 유전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법대로 규정을 하게 되면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 지금 공포로 농촌 쪽에 다가오고 있는 얘기고. 아니 그렇죠. 네. 자, 달리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농지가 농사를 안 짓는 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없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희 캠핑집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농지들이 있는 곳에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좀 더 규제를 완화해주고 활성화시켜 준다면 이 도시민들이 가서 조금 더 정착을 쉽게 할 수 있고 주말 체험 용농으로서 하나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농촌이 공동화된다고 하거든요. 노령화되고 사람도 없어지는데 그나마 5도, 2촌, 뭐 4도, 3촌 하니까 가서 일주일에 3일만이라도 여기도 지금 그런 촌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다 농막촌인데 네. 주말만 되면 오실 거 아니에요. 와서 좀 시끌시끌하고 그 지역 경제도 좀 살릴 수 있는 게 오히려 농촌 경제를 위해서 오히려 농지를 좀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풀어주는 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동의하시죠? 아니 동의하고요. 이 그 농림부나 정부에서 보는 이 농촌의 농지는 식량 안보, 식량을 생각하는 공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식량 안보라 하면은 네. 농지가 줄어들면 네. 농작물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수입 못한다. 그럼 우리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식량 안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식량을 생산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식량 안보인데 굉장히 넌센스가 있어요. 네. 우리 원유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뭐 최근에 호르무즈 사태도 있었지만은 외교력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그 파워가 상당하잖아요. 또 그 자본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또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도 어쨌든 다 자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식량은 그래도 자급률이 20%는 넘어갑니다. 네. 한 38% 정도 돼요. 수입도 많이 하죠. 수입도 많이 하는데 근데 원유는 되는데 왜 식량은 안 될까요? 원유는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에너지 안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식량은 우리가 자급률이 거의 40%까지는 달성을 했거든요. 네.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식량 안보를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농지 얘기만 나오면 식량 안보를 위해서 경제 유전해야 된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 경제 유전해야 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죠. 얼핏 생각해도요. 땅이 있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있어야지 식량 안보도 확보를 하죠. 네, 안 그런가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없는데 네. 뭐 어떻게 합니까? 노령화 사회가 됐고 농촌 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분들 이제 10년 지나면 농사 못 짓고 누군가는 와서 지어야 될 텐데 계속 그렇게 정책을 펼치면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 유전이라는 거는 식량 안보. 식량 안보는 나라가 책임져야 될 건데 네. 개인 농민한테 너는 농지 샀으니까 무조건 경작을 해야 돼. 절대 쉬면 안 돼. 이거예요. 농지를 사면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농지법에 나와 있는 경제 유전이라서 알고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나이가 들든 무슨 약간의 예외 사항은 있지만 농지를 산 사람은 무조건 경작을 해야 되는 이런 폭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농촌 체령 쉼터하기 위해서 100평을 샀어도 경작 안 하면 농지법 위반으로 아, 그렇죠. 당할 수가 네, 있는 겁니다. 영농 의무가 발생을 하죠. 그 면적의 2배, 그러니까 1배 더를 만약에 네네. 40평을, 20평을 농막을 세컨하우스를 체령시설을 짓고 공간을 차지했으면 그 배, 네. 1배 더의 면적을 네. 영농을 해야 되는 거죠. 영농을 해라 그런 게 있는 이렇게. 거죠. 예, 체령 쉼터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 경자유전이라는 그 단어가 네. 농지법을 만들 때가 그게 한 40년대인가요? 대략 언제 몇 그러니까 년대? 48년도부터 보면 되는 거죠. 소작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사회에서 소작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단어잖아요. 경자유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80년도가 흘렀거든요. 80년이 흘렀는데도 네, 아직도 경자유전.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캠핑 제국 구독자 네, 그거 여러분들과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경자유전과 농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네. 국민 동의 청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보기에 캠핑 제국 지금 영상 아래 더보기에 그 국민청원 내용을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링크하시면 되는데 걱정사항이 있으시다면서요. 농촌에 계신 분들은 자기 개인 인증을 못 해갖고 좀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인 인증하면 되는데 네. 저기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어려운데 캠핑 제국 여러분들은 뭐 네.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 동의 청원은 5만 명이 동의를 해주면 그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농지법을 좀 개정하자. 그 개정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캠핑 제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유전을 이제 다르게 해석할 때가 됐다. 네.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산 경우는 경작을 위한 게 아니고 휴식을 위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 산 거는 경작의 의무를 면적의 한 10% 정도, 그 정도만 하고 네. 나머지 한 50% 정도는 가설 건축물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예쁘게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 네. 이거를 농지니까 농지법에 따라 경작을 해라 이렇게 농지법을 들이대지 말자라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정원을 만들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정원을 만들어도 하단 안 되는 만들면 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농지법으로 따지면. 그 조경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농지법으로는 판매용으로 조경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 조경용으로 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인 거죠. 농지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농지법이 바뀔 때가 됐고 도시민들이 쉼터로서 농촌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작 공장이에요, 한마디로. 농지니까 무조건 자급률을 높여라. 자급률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농촌도 하나의 삶이 있고 네. 경제 생활이 있고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전수조사 한 이후로 저는 또 부동산 토지 전문가인데 아예 전화가 초토화됐습니다. 한 시장이 아예 죽어버리는 거죠. 가뜩이나 농지를 가지고 계신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지가 전 재산 아닌가요?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어떤 할머니들은 전화 와서 막 울어요. 자기 인생에 이게 다 담긴 건데 이거를 전수조사하고 강제 처분시킨단다 막 이런 강제 처분한단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거죠? 경자유전이라는 게? 121조에 네. 경자유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네. 이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맞습니다. 되고요. 농촌에 오시면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농촌에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방법은 결국은 농촌으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체리형 쉼터, 세컨하우스, 농막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완화해 주면 더 많은 분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서 만들고 웃음고 피우고 일을 하고 지역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관광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관광이라고 지자체에서 강조하기에는 우리나라 교통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도로가 너무 잘 뚫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관광 가더라도 저녁은 집에 와서 먹는 뭐 이러한 게 일상이 됐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머무르게 하려면 네네. 결국은 체험이죠. 네, 요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농지법도 조금은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캠핑 제국에서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법이 하나 바뀐다는 거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5만 명 동의 청원을 하는 이유도 이번에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받을 때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농촌에 살지만
이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캠핑 제국 구독자님과 같은 분들이 농촌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꼭 동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농지법이 바뀔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까지 한 11,000명 정도 동의했나요? 네, 11,000명 정도 혼자 하신 거예요? 네, 혼자 한 겁니다. 혼자 하셔갖고 11,000명을 지금 모으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더 퍼뜨려서 네. 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5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5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 상임위에서 이 법에 국회 대해서 상임위에서? 그렇죠. 네. 상임위에서 의논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물론 이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구심점이 돼가지고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다라고 네,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 며칠 만에 11,000명이 모인 거죠? 18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8일 정도 혼자 고군분투하셔서 11,000명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반응이 뜨거운 거거든요. 이렇게 댓글 많이 받은 전 처음이에요. 네. 수천 개의 댓글이 특히 어르신들이 어마어마한 댓글을 오세요. 네. 근데 자기는 이걸 왜냐하면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보에 조금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시면 좀 사각지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좀 네, 안타까운 맞습니다. 부분인데 그런 분들까지도 이 내용에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네, 공감할 이제는. 거고요. 그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다시피 그 우리 정부에서는 식량 안보 때문에 이게 경작 면적이 줄어드는 거를 좀 두려워해요. 네. 근데 식량 안보는 수입의 다각화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원유를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네. 그게 가능한데 우리 정부에서는 자급률을 막 높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식량 안보에는 자급률 자체가 없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식량 네. 안보가 떨어져서 어떤 작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도 네네. 그 농사 짓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가서 농사 지어서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런- 경제 원칙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시장의 상황인데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촌을 잘 살게 하는 패러다임이 경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지금 세컨하우스를 통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고 도시민들이 힐링하러 올 수 있는 공간을 법적으로 굉장히 완화해 주면 네. 많은 분들이 농촌을 더 활기 있게 네.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은 거죠. 네. 자, 캠핑 지역에서 약간 좀 새로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시장의 어떤 그런 세컨하우스, 캠핑, 캠핑카, 그다음에 세컨하우스, 농막, 채용쉼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이슈까지도 이렇게 한번 다뤄보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끼리 부동산 TV의 최병욱 대표님이시면서 유튜버십니다. 구독자가 6만 명이 넘습니다. 나와서 이런 농지법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셨고 국민청원 동의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 동의사항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만약에 좀 하기 힘드시면 자녀분들이나 누구한테 요청하셔서 이렇게 좀 자기 인증만 해주시면 청원이 되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약간 불합리한 게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아마 꼭 5만 명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5만 명 달성해야 되고요. 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농지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부동산 TV 치시면 문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청원이? 7월 2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7월 2일까지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농지법이 바뀌어야 이렇게 캠핑 제국 구독자님 분들도 좀 편안하게 주말 체험을 할 수 있지 전원생활 않을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전원생활 할 수 있는 자연인처럼 거죠. 사시려면 지금 규제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자연인처럼 산에 들어가서 혼자 아무것도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누구나 편하게 걱정 없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것저것 규제를 하게 되면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 납니다. 짜증 없는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 올 때까지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